안녕하세요. 아들딸 한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새 코너인 처방 둘러보기 시간이고요. 앞으로 좀 신박한 처방이나 활용도가 좋은 처방이나 기존에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 처방을 풀어서 해설해주는 코너로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서 제가 후세방 기초 강의를 해보니까 처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처방 분석은 아마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처방은 제가 중의학 서적을 보다가 이런 처방도 있네,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혹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처방 중에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처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한에서 그렇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처방은 시오조인탕이라고 이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오가 들어간 처방이고 또 산조인이 들어간 처방이고 불면 처방이라는 거를 대충 눈치를 채시겠죠. 네. 처방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오조인탕 백합 산조인 20g, 오미자 복령 15g, 시오 황금 백제약 지모 청궁 당삼 10g, 대조 5g, 감초 3g. 아무래도 중국 용량이어서 하루분이죠. 그래서 용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우리나라 용량으로 치환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용량은 이거의 4분의 3 곱하면은 그게 한 첩이거든요. 그런 거 치고도 많은 용량이죠. 특히 산조인.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산조인은 이 정도 쓰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거의 제가 볼 때 산조인 가격만 한 12만 원 정도? 아마 12만 원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구성이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 쓸만할 것 같아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소시오탕 일부가 좀 들어가 있죠. 다는 아니어도 시오, 황금, 당삼, 인삼 대신 당삼. 원래 중국에서 당삼 옛날에 많이 썼다고 하죠. 시오, 황금, 당삼. 그다음에 바나는 빠졌고 생강 빠졌고 대조감초 이렇게 소시오탕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산조인탕, 산조인, 복령, 지모, 청궁, 감초 이렇게 산조인탕. 그리고 백합지모탕 잘 안 쓰지만은 백합 그다음에 지모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빠진 게 오미자하고 백자격 정도 빠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처방인데 여기서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쳐도 백합지모탕 잘 안 쓴 처방인데 왜 들어갔느냐 요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네, 그러려면 백합증이 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백합증 모릅니다. 왜냐면은 뭐 예전에 배웠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분명한 증상이에요. 증상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온 백합증인데 상한병을 앓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때에 잘 조리하지 못하여 남은 증상이 표에 있으면 표에 있는데 도리어 설사시켜나 리에 있는데 도리어 땀을 내면 모든 경맥이 한데 합쳐서 병이 되고 그것이 경락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백합상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만 보면은 이렇게 표나 리에 있는데 설사시키거나 땀냈죠. 그러면은 음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백합병이라고 하는데 음이 부족한 거를 전제로 깔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증상으로는 멍에 앉아 있으며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고 눕고 싶으나 눕지 못하며 걷고 싶으나 걷지 못하는 것들이다. 때로 밤 냄새를 알며 때로 추운 것 같으나 추워하지 않고 열이 있는 듯하나 열이 없으며 입에 쓰고 오줌이 붉으며 모든 약이 효과가 없고 약을 먹으면 곧 토하고 설사하며 헛것에 들린 것 같고 몸은 편한 듯 하지만 맥은 미삭하다. 또한 매번 오줌을 누울 때 머리가 아픈 것은 60일이면 낫는다. 만일 오줌을 누울 때 머리가 아프지 않고 으쓱으쓱한 것은 40일이면 낫는다. 만일 오줌을 누울 때 시원하고 다만 머리가 어지러운 것은 20일이면 낫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상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거를 가지고 백합증을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겠거니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밥냄새, 때로 밥냄새를 안다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밥냄새를 모른다, 그리고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어떤 비위 쪽에 어떤 그런 허약한 증상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화 쪽은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입쓰고 오줌 붉고 이런 걸 보면은 음이 부족하면서 약간의 열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추할 수 있죠. 뭐 이때에는 도씨, 시오 백합탕, 백합지모탕, 백합활석 대자탕, 백합게자탕, 백합지황탕, 백합활석산, 나리로 씻는 법 등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합이란 모든 경맥이 다 합병된 것인데 나리를 주로 해서 치료하는 것은 나리가 모든 경맥을 고르게 하기 때문이다. 백합의 우리나라 명칭이 나리죠. 나리, 참나리 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대충은 이해가 가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백합이라고 하는 약재를 고방을 많이 쓰지 않으면 사실 쓸 일이 없는, 후세방에서는 많이 안 쓰는 약재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대충은 알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백합과 분초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총백도 백합과 분초, 발화내표하고 산안통양하고, 천문동, 청패, 강화, 자음윤주 아시겠고, 토복령도 백합과, 해독제습, 이관절. 그래서 약간 하초 쪽 뭐 염증이나 이런데 이수작용으로 많이 쓰죠. 맥문동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양음 윤폐하고, 청심 재번하고, 이귀 생진하고, 지모, 청열 재번, 자음 강화. 그래서 백합지모탕이 있는데 백합하고 지모하고 둘 다 열을 조금 내려주고 음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이 조금 있죠. 그래서 천문동, 맥문동, 지모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음 부족할 때 쓸 수 있겠거니. 백합의 성미, 귀경, 단맛이고 약간 차고 심폐에 작용하고, 거의 귀경 보면은 효능을 조금씩은 유추는 할 수 있죠. 윤폐지혜하고, 그러니까 마른 기침에 쓸 수 있겠고, 청심한신하고, 그러니까 약간 심장에 열 있을 때 식혀주면서 그 다음에 안신하는,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 그래서 폐허노수,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마른 기침 이런 데 쓰고요. 심신불안, 좀 이렇게 심장 열 있고 이래서 식혀주면서 보험해줘가지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역할. 이 두 가지 작용이 제일 큰데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윤폐지에서는 주로 백합고금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오래된 기침, 그 다음에 뭐 노수, 그 다음에 구수, 뭐 이렇게 마른 기침이 있죠. 마른 기침 많이 쓰는 거고, 보면 백합하고 숙지향, 생지향, 맥문동, 현삼, 폐모, 결경, 당기, 초백작약, 감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심폐 열 꺼주고 보험해주고, 맥문동 연삼도 마찬가지 주로 폐 쪽 작용하고, 그 다음에 폐모 길경이 기침에 직접적으로 쓰고요. 어느 정도는 부열도 해주고 이런 처방이에요. 이런 처방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꼭 그 맥문동탕, 노수에 쓰는 맥문동탕으로 마른 기침만 치료하지 마시고 요런 것도 써볼 만해요. 근데 요것도 조금은 부족하죠. 그래서 가미를 좀 해야 되는데 맥문동탕은 좀 약한 편이에요. 기침에 쓰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처방들이 조금 더 마른 기침에 쓰기는 좀 더 유리하죠. 뭐 여기다가 뭐 행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가래 같은 게 좀 더 있으면 뭐 바나나, 뭐 남성이나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요. 폐신 음어로 인한 허화상염, 인조 구건, 해수기천, 담중대열, 오후 조열. 그러니까 음허로 인한 기침에 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윤폐청심하고 보호 안신의 효능이 있죠. 그래서 정신병에도 쓸 수가 있죠. 심폐 음허로 인한 정신황울, 불안정, 언어, 행동, 음식, 감각 등의 실조와 입이 쓰고 소변이 붉고 백미삭하고 이런 데 쓴다. 그래서 백합 생지황을 합쳐서 써서 백합지황탕은 10병의 후기, 10병의 후기니까 음허죠. 그래서 음허하고 화가 있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병에 쓰고요. 백합지모탕이 백합지모, 땀 잘못 내서 음허가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허열감이 있을 때, 그다음 백합산조인 원지 이렇게 쓰면은 신경쇠약이나 불면에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시오조인탕을 좀 뜯어보면은 구성은 소시오탕 일부, 산조인탕, 백합지모탕 이렇게 돼 있죠. 소시오탕은 뭐 아시겠고, 네, 화에 소양하는 소양 쪽, 간담 쪽에 그런 질환에 많이 쓰죠. 그리고 산조인탕, 산조인 복령, 지모천공, 감초 이렇게 해서 주로 불면에 쓰는 약이죠. 다른 데 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 전체 처방 중에 수면에 관련된 건 산조인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산조인탕은 산조인이 굉장히 고용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많이 넣지 않으면 효과를 좀 보기 어렵죠. 그리고 산조인은 주로 심허 쪽보다는 간 쪽에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간열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럴 때 조금 더 많이 쓰는 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천황보심단 같은, 아니면 청신보혈탕, 천황보심단 같은 약은 심장 쪽, 심혈허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고, 산조인탕 같은 경우는 간혈로 인한 불면증 뭐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뭐 간허하고 심허하고 뭐 어떻게 나누느냐, 사실 저도 정확하진 않죠. 왜냐하면 심해지면은 다 상통돼요. 왔다 갔다 해요. 간혈이 부족해지면 나중에 심혈도 부족해지고, 심혈이 부족해지면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화가 치성하면은 심장의 혈을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 짬뽕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산조인 쪽은 간 쪽, 그리고 아무래도 간 쪽이니까 뭐 어지러운 거, 아니면 눈이 좀 뭔가 안 좋다든지 뭐 두통, 왜냐면 간의 문제면 풍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심장 쪽은 아무래도 뭐 불안감, 아니면 두근거림, 뭐 건망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련이 있겠죠. 심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땀 같은 것도 심장에 좀 더 가깝죠. 간보다는. 네. 백합지모탕은 백합지모로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오미자 백작약을 더 넣은 건데, 오미자는 심기를 수렴하는 작용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땀날 때, 헛땀 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오미자는 안신작용이 있다고 보지는 잘 않아요. 오미자 자체로는 뭐 안정작용을 준다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심장에 기가 빠져나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왜냐면 심장에 심지액이 뭐예요? 심지액이 땀이죠. 땀. 네. 땀인데 오미자가 어떤 심기를 수렴하는 작용, 그러니까 땀을 멎게 하죠. 지한작용으로 땀의 액이, 그러니까 심장의 액이, 참 땀의 액이라네. 심장의 액이 빠져나가는 거를 멎게 해서 심음을 보충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심장에 도움이 되는 거고, 백작약도 마찬가지죠. 백작약도 수렴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간이 이렇게 경직된 거를 풀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작용이 좀 있죠. 그래서 오미자 백작약은 그런 쪽으로도 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오조인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방이 전체적으로 간 문제로 치우쳐져 있고요. 이런 걸에 관련된 불면, 그리고 백합지모 등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보호하는 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모가 좀 청혈도 해주고, 그래서 열을 조금 내려준 작용이 있는데 굉장히 세진 않아요. 왜냐면은 청혈해줄 만한 게 뭐 백합 살짝 해주는 거고, 지모도 대단히 심하진 않고, 황금도 있어서 황금도 하는데, 황금도
뭐 용량을 굉장히 비중을 둬서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열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한테 쓰기보다 조금 음이 부족해서 반대로 열이 뜯는 정도, 그 정도 가벼운 열감 정도에 쓰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 다음에 오미자는 심기를 수렴하는 작용으로 직접적으로 안정시키는 작용은 없다는 거, 새는 걸 막는 정도. 그래서 오미자도 이 사람이 쓸 때 이렇게 자한이나 도안이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백작약은 시오 백작약 이렇게 하면은 사역산의 의미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 쪽을 좀 더 봐주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빡빡한 거, 예민한 거를 조금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오조인탕을 쓰려면은 우선 간 쪽 증상이 있어야 되는 게 좋죠. 간 쪽 증상이 확인이 돼야 돼요. 불면, 어지러움 또는 눈 문제, 두통이나 분노, 짜증, 뭐 예민, 그리고 생리 쪽의 문제, 뭐 생리불순, 그러니까 주기가 불규칙하다든지 아니면 생리전 증상 같은 거가 심하다든지 어떤 간울의 문제가 좀 있어주면 더 좋다. 허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정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불면에 초점을 맞춘 처방이기 때문에 불면에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면에만 쓰기에는 산조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산조인 너무 믿고서 쓰면은 먹었는데 별로 그렇게 잠이 오진 않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좀 약재를 넣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갱년기 폐경 이후에 상열감이나 정서적 울결을 동반한,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상열감이나 정서적 울결을 동반한 불면에 쓰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또는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있냐면은 생리 전에, 생리 전에 막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잠도 못 자요. 이러는 분들한테도 쓸 수 있겠죠. 젊은 분들한테도. 그래서 이럴 때도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용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은 피보죠. 그래서 한국 용량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꿨는데, 백합 같은 경우는 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보다 더 써도 될 거예요. 제가 백합을 막 본조체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나온 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이런 약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써주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그 집에서 그 맹문동 같은 거 끓여서 막 물로 먹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약성이 약한 애들, 주변에서 흔하게 좀 이렇게 먹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용량 올려져서 써줘도 괜찮기 때문에 백합은 좀 세게 써줘도 괜찮을 거야. 한 20g까지도 전 쓸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용량에서도. 그리고 혹시나 백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면은 이렇게 구글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저도 꽃은 잘 몰라서. 그리고 백합 본초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많이 나온 건 없는데 하여튼 그리고 저는 산조인만으로 불면을 해소시키진 않아요. 워낙 단가가 세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쓰려면 8g 이상은 써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복령도 폭신의 의미로 한 8g, 그 다음에 당삼으로 쓸 거면 8g, 인삼으로 쓸 거면 4g 정도. 당삼도 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오는 환자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상열감이나 그런 아니면은 소간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지, 증상이 있는지 봐가지고 용량을 조절을 해주면 되고, 열이 많을수록 당연히 용량 올라가고요. 열은 별로 없는데 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한 4에서 6g 정도만 써줘도 되겠죠. 백작약은 좀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려면은 저는 8g 정도는 충분히 써주고, 지모도 열을 좀 내려주려면 한 6g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고황금 오미자는 굉장히
중요한 약은 아니니까 한 4g 정도, 대추감초도 3g 정도면 될 것 같아갖고 요 정도 용량으로 해서 한번 써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면 위주면은 하판피 약효등 같은 거 한 12g 이렇게 딱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비가 있으면 뭐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백자인 한 6g, 8g 뭐 이렇게 6, 8g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고요. 또는 이렇게 소변 문제가 있다. 나는 불안하면 자꾸 소변 보러 가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다가 연자육 같은 거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수적인 증상에 따라서 가미를 조금씩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연자육도 한 6, 8g. 네, 약성이 약한 애들은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수면 중 자꾸 깬다. 그러면은 이게 중진 안신이죠.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깊은 잠에 못 드는 거니까 이게 혼이 자꾸 이렇게 위로 붕붕 뜨는 거잖아요. 갖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려주는 이런 중진하는 약재들을 써주고 뭐 진주모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안 쓰지만 써준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뭐 대자석 뭐 이런 거 쓰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 하고 하여튼 용량을 늘려가지고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오 조인탕이라는 처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갱년기에 열감이 좀 있으면서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 잠도 잘 못 자겠고 하는 분들에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처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완인 성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저하와 동반된 불면이나 아니면 심장이 약해서 오는 심허성 불면에는 적합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심장 증상이라고 하면 가슴 뭐 두근거리거나 또는 잘 놀라거나 뭐 이런 증상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튼 오늘 영상에 이 처방을 꼭 써보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분해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응용하는 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들 똑똑하시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